최근 일본 열도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통일교 때문인데요. 아베 전 총리와 통일교의 깊은 유착관계가 모습을 드러내며 충격받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는 아베파 의원들을 물갈이하며 전국 수습에 들어갔지만 이러한 급격한 수습 때문에 아베파의 반발을 샀다고 하는데요. 아베파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탄핵을 준비, 일본 원정 역사상 최초로 일본 총리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소식이 일본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진 일본 전체의 현주소와 종교에 의해 휘둘리는 일본 정치의 민낯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발의 총상 모든 것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7월 8일 오전 11시 32분 일본 나나시 야마토사의 다이 지역 인근에서 발사된 총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첫 발포는 호공을 갈랐고 두 번째 발포에서 성계된 6발의 총알 중 2발이 아베에게 직격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스야는 정극에 성공했지만 무사히 그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했죠. 야마가미의 저격은 의외의 사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일본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장악하고 있던 종교 통일교의 존재였죠. 야마가미의 모친은 통일교에 빠졌습니다. 신앙에 빠진 어머니는 엄청난 재산을 교회에 바치며 신앙활동을 이어갔고 이는 가족의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야마가미의 집은 부유한 집안이었죠.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단독주택을 포함해 상당한 재산을 보유했던 그는 어머니 때문에 순식간에 가난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통일교가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일교에서 해내는 어머니를 철저하게 망가뜨렸죠. 2002년 과도한 헌금을 낸 탓에 결국 그의 집은 파산했습니다. 결국 그는 해상자위대로 도피하는 결정을 내렸죠. 그는 해상자위대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총기 조립과 기초화학 지식을 쌓으며 통일교에 대한 복수를 꿈꿨습니다. 그가 처음 돌이 대상은 통일교 이대 총재인 한학자 여사였습니다. 그러나 엄중한 경우로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타깃을 바꿨죠. 그는 아베가 쉬운 타깃이라고 판단, 결국 암살에 성공합니다. 아베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통일교를 일본에 가져왔고 이로 인해 자신의 집이 파탄났다고 생각한 그는 아베가 그 죄의 책임을 물을 대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야마가미는 붙잡힌 뒤 통일교의 헌금 체계를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통일교는 영감상 법이라는 헌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옥에 있는 조상의 고통을 없애고 후손이 평화로우려면 영적인 능력을 구매하고 헌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 점을 이용해 통일교는 영험한 물건들을 신자들에게 비싼 값으로 판매합니다. 신자들은 당연히 통일교의 영험한 신물을 비싼 값에 자발적으로 구매했고 여기에 중독된 신자들은 엄청난 돈을 쓰면서 신무기 쇼핑에 매진하게 됩니다. 야마가미의 어머니도 이 과정을 거치며 피폐해진 것이죠. 숨겨진 실체가 공개되면서 통일교회는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직전 통일교는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며 자신들과 야마가미의 범죄 행위는 그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종교단체란 주장, 통일교의 어두운 부분을 감추며 야마가미의 일탈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죠.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교회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 통일교의 헌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곽정환 통일교 전 회장도 기자회견을 열면서 헌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현재 일본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헌금에 대해 자신도 잘 모른다며 거리두기에 나섰죠. 일본 국민들은 이러한 모르쇠트도에 분노했습니다. 특히나 오랜 시간 상당한 양의 헌금을 관리했던 통일교 수장이 현금 흐름을 전혀 모르고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통일교와 관련된 정치인으로 옮겨갔죠.
특히 아베의 죽음을 초래한 통일교가 일본 정계에 검은 돈을 뿐이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이와 관련된 정치인들을 모두 퇴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불똥을 맞게 된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기 전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중의원 선거와 올해 7월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 잇따라 대승을 거뒀습니다. 경기가 불안하고 국제관계에 있어 미숙한 모습이 드러나 기시다 총리의 지위에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도 내부 선거를 통해 여전한 지지를 표현하면서 정권 안정과 탄탄한 권력 기반이 약속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암살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통일교와 자민당의 오래된 유착관계가 드러나면서 종교가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등장한 곳입니다. 그리고 통일교에 빠진 정치인들 색출 작업이 일어났죠. 통일교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헌금 강요와 비슷한 물품 판매용 감상법을 일반 사람들에게 강요해 이미지 자체가 좋지 않은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암살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이미지는 최악으로 치달았죠. 여론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 이후 통일교 대응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잘못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기시다 총리 정권에 대해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89에 달할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7월 선거 승리 때만 해도 긍정적이었던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힌 것이죠. 앞에 표현들 중 상당수가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고 드러나자 이 소식에 최대 파벌인 아베파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덩달아 크게 일어났죠. 주요 강요들도 통일교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방이섬은 교류 사실을 인정하며 자원봉사나 통일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남기면서 정치적으로 입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시네마스를 신스케 문부과학성도 과거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후원 모임의 파티권을 통일교 관계자가 구입했다고 인정했죠. 시모무라 하쿠분 전 자민당 정조회장도 문부과학상 재직 중 통일교 명칭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위기에 몰렸습니다. 결국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치적 부담을 갖고 왔고 대규모 교체에 들어갔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동생인 기시 노부고 방이상을 포함해 통일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강요 7명이 경질되었죠. 이번 인선의 핵심은 책임 회피와 더불어 정치적인 안배였습니다. 비스 총리는 세력의 구심점을 잃은 아베발에 달래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을 정조회장 자리에 앉히는 모습을 보였죠. 차기 아베파 리더로 손꼽히는 그릇에 중국이 앉아서 아베파의 반발을 달래고 향후 있을 정계의 균형이 아베 8월 수파려는 이시다 후미오 총리의 전략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아베파의 반발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기시 노부오 경질은 물론이고 아베파 다수가 경질되면서 권력에서 벌어졌다고 느낀 아베파는 가만히 기다렸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기시다 총리 탄핵에 나선 것이죠. 기사 총리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것도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화했는데요.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을 강행한 이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해 일본 시민들이 극도의 불만을 드러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NHK에 따르면 입헌민주당과 일본 유시, 대만 등 주요 야당들은 이번 국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통일교와 관계를 맺은 아베를 국장까지 지르게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주장을 펼쳤죠. 교도통신이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아베 전 총리에 대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56에 이를 정도로 부정적인 가운데 이런 강경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결단력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죠. 일본 경제 사정도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미스터 국민의 총리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용계의 자유신문 간판 칼럼니스트 가즈와라 마코토는 칼럼을 통해 일본 기업이 위기에 몰려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의 IMF 때를 참고해야 한다는 통렬한 비판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러 쓴소리를 이어가며 한국을 배우지 않고는 일본 경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기시다 정권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이러한 비판에도 크게 개의치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한편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잘 대처하고 있다고 말하며 아무런 경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틈을 아베파 중진들이 노린 것이죠. 최근 아베파 주요 일원들이 긴자에서 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이 주간문춘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들 회담이 탄핵을 위한 준비이며 반격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실각당한 기시 노부오를 중심으로 강경파 의원들이 기시다 후미오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자민당의 99석을 차지하며 아직도 강력한 세력을 구가하고 있는 아베파는 과연 기시다 탄핵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통일교로 인해 완전히 반으로 갈라진 일본 사회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